안녕하세요. 2010년 11월 5일자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양적 완화가 미 달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와 다음 주 영란은행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추가 양적 완화의 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 다음에 유럽 지역의 부채 우려가 다시 유로화를 올가맬 것인가 라는 내용과 호주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와 뉴질랜드의 양호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양적 완화는 미 달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미 달러의 어떤 비운의 운명으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닐 듯 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추가 양적 완화가 사면 초과의 미 달러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 달러는 미 연준 결정과 금요일 비농업 부분 보고서 발표 사이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상 외 상승으로 놀라게 했던 10월 고용 보고서 내용 때문에 미 경제 성장 전망을 높여가지고 이후 미 달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 양적 완화가 미 달러의 추가 약세를 이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발표될 미 경기지표의 진전이 예상이 됨에 따라 그 호전되는 수준에 따라서는 미 달러가 다소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 달러 대비 유로화의 1일 차트 내용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긴 음봉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 후 하락 반전의 신호로도 볼 수 있고 이때 1일 일목균형표 전환 및 기준선이 위치한 1.4008 수준과 1.3951 사이의 수준이 유로화의 추가 강세를 지지해줄 중요한 지지선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 달러화의 회복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펼쳐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1월 11일, 12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논의할 이슈는 많이들 있지만 결과는 그리 탐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의 티모시 가이드너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경제를 재조정하기 위해 제시한 경상수지 제안은 정상회의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가장 큰 경상수지 국가인 중국과 독일이 이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이 없다면 금융시장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입니다. 만일 시장이 G20이 미국의 통화 약세에 대해 프리패스권을 주었다고 결론을 낼 경우에는 미 달러화의 추가 약세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영란은행의 인플레이션과 향후 2년간 성장에 대한 중요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경제 중요한 시기가 될 연말까지 기간의 마지막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으로 조정된다면 영란은행이 미 연준을 따라 영국 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로 가면서 GBP USD의 상승에 불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세 이후 주요 위험 요인은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온건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파운드화가 장기 추세 저항선이 위치한 1.6300 및 102 수준을 테스트한 후 하락할 가능성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의 변방국가 경제권에 대한 부채 우려가 연말로 다가서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정부의 정치적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항상 부각될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그리스가 5월에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스 선거가 이정표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사회주의 정부가 집권을 하지 못할 신호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그리스 부채 위기에 대해 또 다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ECB가 현 정책을 고수하고 미 연준이 달러로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한 유로화의 미달러 대비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로화가 1.45, 즉 2009년 12월의 마지막으로 도달했던 수준을 상회하여 오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초 호주 중앙은행은 25bp의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4.75%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단행된 추가 양적 완화가 추가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호주에서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또 다른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입니다. 내년 GDP 성장률이 3.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상치는 2011년에 2.6% 정도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둘 경우 우리는 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3%는 2011년 상반기 말까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도 3.75%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US 달러나 제페니즈 엔에 대하여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 반락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믿습니다. 호주 달러는 0.9850과 9950 사이,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는 0.7700과 7800, 이 수준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경기지표를 보면 먼저 월요일 캐나다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영국에서 9월 제조업 생산이 발표되고 뉴질랜드에서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또 호주에서 9월 주택대출, 중국에서 10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영국에서 영란은행 3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무역수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음 호주에서 실업률 및 고용변화 관련 데이터,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독일에서 3분기 GDP 발표가 있고 미국에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11월치가 발표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11월 5일 주간 시황을 마치겠습니다.